안녕하세요. 서울대가 제공한 기출문제집 2번에 청해와 어휘를 담당하는 강사 유니스 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청해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Part 1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Part 1이 가장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긴장을 해서 원래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Part 1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도 절대로 15문제 다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령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돼요. 그러면 Part 1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3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이런 Part 1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단어 위주로 들어서 그 단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해서 문장을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잘 들리는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앞부분을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앞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제대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요. 일단 잘 들리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일 시작되는 도입 부분을 잘 들어서 이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나중에 습관이 돼서 저절로 앞부분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집중하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일단 이제 문제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보기를 들어갈 때 Part 1은요. 정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항상 나왔던 정답이 그대로 똑같이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답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훨씬 더 정답을 찾을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정답을 듣는 것보다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지워나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속어법을 이용하는 거, 속어법을 잘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지워가다 보면 실제로 정답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나 수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딴 것을 지움으로써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이제 요령까지 생겨나기 때문에 속어법이 보기를 듣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마시고 메모를 통해서 이제 메모를 해서 속어법을 문제를 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세 번째, 참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Part 1에서는 보기가 일단 4개가 나와서 2개가 확실히 아닌 걸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의 보기에서 혼동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기가 혼동되면 그 문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하다 보면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바로 1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도입 부분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밀리고 그럼 계속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면 Part 1을 너무 어려웠다, 망쳤다 라는 느낌이 전반적인 모든 청해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번에서는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보기에서 혼동되는 2개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찍고 다음 문제를 준비하는 게 앞으로 맞출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는 아주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예요. 일단 혼동되는 보기가 나왔을 때 2개를 고민을 하다 보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이걸 영어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말로 해석해서 접근하려는 의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에서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답이다라고 본인의 직감을 믿고 답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연습할 때서부터 해놔야 실제로 시험에서도 적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Part 1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앞부분을 잘 듣고 속어법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답을 체크하는 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정답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특히 더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탭스 리스닝 파트 1에서는 전반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면서 10번 이후에 나오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출제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1.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A. Not at all. B. Yes, I can. C. No, I won't. D. That's all right. 네, 잘 들으셨어요? 첫 번째 문장에 Don't forget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 됐죠?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의외로 자주 나오는 문장이 돼요. 문 잠그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는 문장이 되겠죠? don't로 시작이 됐어요.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정답으로 안 그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C번 No, I won't 라고 얘기하는 이제 C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won't라는 단어의 발음을 조동사를 의외로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많이 따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don't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오면 No, I won't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답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문 잠그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서 예전에 기출문제의 정답이 되었던 표현은 I almost forgot 이라는 말이 정답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I almost forgot 깜빡할 뻔했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 정답 표현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른 보기를 볼까요? A번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은 조언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죠. B번 Yes, I can. Yes, I can. 난 할 수 있어요 라는 말도 부정으로 질문했을 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고요. D번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그거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얘기도 조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C번이었어요. Don't forget 이라는 이제 의미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을 때 당부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Hello, may I speak to Ms. Lee? A. This is she. B. Yes, the line is busy. C. I don't have his number. D. Sure, just leave a message. 네, 2번은 절대로 8원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전화 영어가 되겠죠? 전화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탭스 리스닝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게 May I speak to? 누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Hello, may I speak to Miss Lee?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께 전화로 누구랑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정답은 A번 This is she, this is she 라는 말을 써서 이게 바로 전데요 라고 해서 바로 본인일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일단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랑 전화로 이야기할 때랑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 영어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전화 영어에서만 많이 쓰는 표현들을 자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본인이 누구랑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 크게 3가지가 나와서 전데요, 제가 그 사람인데요 라고 본인일 때 이야기하는 거와 두 번째, 부재 중일 때 그 사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본인일 때, 그 통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통화를 원할 때 접니다 라는 의미로 speaking,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peaking 이라는 말을 쓰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때 this is, 그냥 간단하게 this is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여기서 나왔던 이제 정답이 되었죠. this is she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this is가 전데요 라는 의미로 전화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본인이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그 사람 없는데요. 부재 중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면요.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질문이 She's not in. She's not in 이란 말. 지금 없는데요 라는 말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막 나가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막 나가셨는데요. She just stepped out 이란 말. She just stepped out. stepped out 이란 말이 밖으로 나가다라는 의미가 돼서 그녀가 막 나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2번과 같은 표현으로 You just missed him 이란 말도 많이 쓰죠. You just missed him. 지금 막 당신은 그를 막 놓쳤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막 나가셨는데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없습니다. 막 나가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답 유형은 잠시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표현들을 같이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간단하게 hold on,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hold on, I will 바꿔준다라는 말은 I will get her 또는 I will get him. get이라는 동사를 써서 제가 데리고 올게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 will put you through. I'll put you through 라는 표현을 쓰죠. I'll put you through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바꿔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ll transfer your call. transfer이라는 말의 의미는 장소를 이동할 때, 여기서는 전화를 이제 다른 곳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로 써서 I'll transfer your call 이란 말을 쓰죠. 여러분, transfer이라는 동사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switch도 잘 쓴다라는 거. switch라는 말을 써서 이것도 또한 1, 2, 3번이 다 같은 의미로 써서요.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것도 같이 전화와 관련된 표현은요. 이제 어떠한 내용을 묻기보다는 전화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묻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오는 질문이 거의 고정된 대부분의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리해드린 이런 표현들만 알아두시면 전화 영어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3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3. Which would you like, tea or coffee? A. I think not. B. I don't drink. C. Whatever is fine. D. With cream, please. 네, 잘 풀어보셨어요? 3번의 문제 유형은 선택 의문문이었어요. 자, which would you like? 의문사가 있는 것 같지만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나왔죠. tea or coffee. 티를 드시겠어요? 커피를 드시겠어요? 이렇게 선택 의문문이 나왔죠. 이것은 이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정답은 티나 커피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C번 Whatever is fine, whatever is fine 이라고 얘기한 C번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선택 의문문 거의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선택 의문문에서 많이 나오는 정답의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떠한 질문들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선택 의문문에서 나올 수 있는 정답들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택 의문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이미 여기 나왔죠? Whatever is fine 이라고 이야기한 거. 이거 말고 whatever is fine 말고도 둘 중에 아무 것이나 괜찮아요. 어느 것이든지 괜찮다 라고 얘기한 either is fine 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둘 중 어느 것이든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T가 좋겠어요 라고 할 때 T will do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will do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서요. 그거면 충분해요. 도움이 되겠네요. 라는 의미로 튀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neither. neither이라는 말 써서요. 둘 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그 이유가 I'm full now. 제가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I'm full now 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요 뒤에 나오는 표현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1번은 either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whatever과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의문문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돼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정답은 C번이었고요. 여기 오답이 되는 거 A번 I think not 이란 말을 썼죠. I think not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라는 말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죠. B번 I don't drink. I don't drink. 이 말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D번 같은 경우는요. With cream please. 크림을 좀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티를 마시겠냐, 커피를 마시겠냐 이렇게 선택사항에서 크림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좀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C번이 정답으로 처리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4. How do you like your dish? A. It's delicious. B. I'd like to. C. No thanks, I'm full. D. Please help yourself. 잘 들어보셨어요? 4번 굉장히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의문사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질문으로 How do you like your dish? How do you like your dish? 라는 말을 썼는데요. How do you like 이란 말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질문이 돼서 여기서는 요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 요리 마음에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리 마음에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쓰는 이 질문과 또 같은 의견을 묻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표현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여기서 나온 How do you like? 이라는 질문. How do you like? 이라는 질문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될게요. How do you find? 이라는 말. How do you find? 이라는 질문. find 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hat으로 질문하는 것도 같은 how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라는 질문.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 무엇에 대한 의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3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서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굉장히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건지를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 요리 마음에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으로는 A번, It's delicious. 아주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A번이 답이죠. B번은 I like to, yes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기꺼이 할게요. 그러고 싶어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C번은 No thanks, I'm full. 이거는 권유를 할 때, 무언가를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D번, Please help yourself. Please help yourself 라는 말은요. 음식을 권할 때 마음껏 드세요 라는 의미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될 수 없는 거죠. 4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정리해드린 3가지 질문과 답변 이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5. It seems to me you're working too hard.
A. I'll do it right away. B. I work a lot. C. Well, sounds like fun to me. D. I know. I need to slow down. 네, 잘 들으셨어요? 5번은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것도 많이 나오는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질문이었어요. It seems to me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It seems to me는요, 여러분이 이제 살짝 무시를 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I think 이란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얘보다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You are working too hard. You are working too hard 이란 말을 써서 내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you are working too hard 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to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아두셔야겠죠. to는요. 문장 자체를 부정문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여러분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very hard라고 얘기하는 이제 수식어 이 very라는 이 단어도 부사가 되고 to도 부사가 돼서 too hard 이렇게 되면 의미가 같을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very hard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요. too hard라고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해서 과로하게 일하는 이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다룬다라는 거. 탭스 정기시험에서는 절대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수식어 to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to가 부정문으로서 무언가를 불평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본인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얘기라는 거 잘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너 너무 과로하게 일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로하게 일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답은 D번. I know, I need to slow down. I need to slow down. 쉬엄쉬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D번이 정답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C번. Well, sounds like fun to me. Sounds like fun to me. 그거 굉장히 재밌겠는걸 이란 의미로 C번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안을 했을 때 대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이 되고요. A번은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I'll do it right away. right away라는 말을 써서 이제 보기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 또한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우리 그러면 6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풀어보세요. Number 6. Please be careful when you drive home, Tom. A. Don't worry about me. B. I'm not sure about that. C. Sure, I know where it is. D. No, let me do it this time. 잘 들어보셨어요? 6번은요, please라는 말로 시작되죠. 제발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뭔가를 부탁할 때 please 많이 쓰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be careful 이란 말이 따라 나와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please be careful 이란 말로 시작이 되죠. 앞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뒤에 drive home. 집에까지 운전해서 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앞부분을 제대로 들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A번. Don't worry about me 라고 얘기한 A번이 정답이었고요. B번은 I'm not sure about that. 저는 잘 모르겠는걸요 라고 얘기했고요. C번. Sure, I know where it is. I know where it is.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위치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D번. Let me do it this time. 이번에는 제가 좀 할게요 라고 얘기한 D번도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6번도 이제 누군가에게 제안하는 자주 나오는 Please be careful 이라는 표현. 이 앞부분을 제대로 듣는 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였고요.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7. Where's the nearest restroom? A. Yes, I've got one with me. B. There's a public bath in town. C. On the first floor near the exit. D. You can take a break in the lounge.
잘 들어보셨어요? 7번은 의문사가 있는 문제로 가장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로 Where's the nearest restroom? Where's the nearest restroom?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Where이라는 의문사로 물었어요. 정답은 on the first floor near the exit. 출구 근처에 첫 번째 1층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C번이 정답이었죠. Where로 물었던 거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yes로 대답했기 때문에 의문사로 물었을 땐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죠. 그다음 B번, there's a public bath in town. 이 지역에는, 이 타운에는 이제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아니죠. D번, you can take a break. take a break,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in the lounge, in the lounge가 되면 휴게실이 되겠죠. 휴게실에서 이제 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오답 처리를 해야겠죠. where하고 바로 연결되는 on the first floor 이라고 얘기한 이제 C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8. Hello, I'm trying to reach Robert Jackson. Is he there? A. He just stepped out. B. Yes, it's in the kitchen. C. You can reach us anytime. D. No, he's a very outgoing person. 네, 8번 전화 영어였죠? 전화 영어 이제 2번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는요, hello로 시작되는 건 전화 영어가 대부분이고요. I'm trying to reach Robert Jackson. I'm trying to reach Robert Jackson. Robert Jackson과 이제 통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Is he there? Is he there? 이란 말 썼죠? Is he there? 거기 있나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Is he there? 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May I speak to him? 제가 그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이 되죠. 여기서 정답은 부재 중에 지금 막 나가셨는데요 라고 얘기한 A번이 정답으로 He just stepped out. He just stepped out. 우리 부재 중에 나오는 표현들 정리했었죠? 그 표현을 딱 이제 기억을 하시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고요. 다른 보기를 보면 B번, Yes라고 얘기하면서 It's in the kitchen. 그것은 부엌에 있습니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요거를 순간 in the kitchen 이라는 말만 듣고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되고요. C번, you can reach us anytime. You can reach us anytime. 당신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질문 자체는 특정한 사람과 통화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C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D번은요. No, he's very outgoing person. outgoing. outgoing이라는 말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화 영어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오답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부재 중에 나타나는 부재 중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He just stepped out 이라는 A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9. Excuse me, where's the lost and found? A. No more than 2 pieces. B. You can check your luggage here. C. It's right next to the immigration office. D. It's $4 per bag. 네, 그러면 9번은요. 이것도 이제 의문사 where로 묻고 있죠. 그래서 excuse me 라고 얘기하면 일단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일단 미리 짐작하고 where를 물어서 where's the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이라고 하면 분실물 보관소를 얘기하는 거죠. 분실물 보관소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분실물 보관소가 나오는 장소는 공항, 지하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보기에서 오답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정답은요. where이라는 의문사만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됐었던 문제였어요. Right next to the immigration office. 그래서 immigration office, 이민국 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요. Right next to라고 얘기한 바로 C번이 정답이었고요. A번을 보면 no more than 2 pieces 라고 계세요.
2개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해서 물건을 제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B번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왔어요. You can check your luggage here. You can check your luggage 라는 말을 썼는데요. check이라는 동사는 가방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가방을 확인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공항에서 가방을 붙일 때, 수속을 밟을 때 가방을 붙이다,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타지 않고 가방을 붙일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제 책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가방이 왔느냐를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딱 잘 듣고 가셔야겠죠. 러게지도 가방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가방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10번 문제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10. Is transportation to the airport available? A. We offer a shuttle bus service. B. What is your reservation number? C. It's time to board the plane. D. It's on its way to the airport. 네, 잘 들어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이형식 문장으로 간단한 문장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간단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10번에서 Is transportation to the airport available? 이라고 얘기했죠. 이 형식의 is로 시작되는 문장은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게 바로 보어. 여기서는 available이 되겠죠. 이용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주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어가 되는 게 transportation to the airport 라고 해서요. 공항까지 가는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available 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정답으로 A번 We offer a shuttle bus service 라고 해서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A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이 대화는 호텔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문제하고 정답하고 같이 외워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표현들이 돼요. 그러면 다른 답이 될 수 없는 표현들을 보면 B번에 What is your reservation number?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예약하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C번 It's time to board the plane. board the plane. airplane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공항이다 라고 짐작을 해서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입니다 라는 말로 오답 처리를 하면 오답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안 되겠죠. C번에는요. It's on its way to the airport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D번 airport라는 명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 쓰였던 단어가 그대로 단순한 명사가 반복이 되면 거의 정답이 될 확률이 없어요. 대부분 함정으로 자주 등장하는 오답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D번은요. 일단 내용을 떠나서 airport이라는 이제 장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보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정답은 A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1. Have you met my daughter Ellen? A. Indeed, that's correct. B. Actually, I'm married. C. No, we're not related. D. No, I haven't had the pleasure. 네, 11번 같은 문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정답을 찾으려니까 정답이 너무 어렵게 나온 유형이 되겠죠. 일단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는 잘 들리되 정답이 좀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Have you met my daughter, Ellen? Have you met my daughter? 제 딸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Have you? 현재 완료를 물어서 경험을 묻는 거죠. 제 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의 정답은요. D번 No, I haven't had the pleasure. I haven't had the pleasure.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외우기 힘들다고
이제 뽑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I haven't had the pleasure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서요. 여기서는 아쉽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D번 정답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답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요. 여기서 질문이 여자가 I haven't had the pleasure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이 될 수 있는 건 Hi, nice to meet you.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정답이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이제 D번의 정답을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여기 중요한 수거가 나왔네요. C번, we are not related, we are not related 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친척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B번에 결혼했는데요 라는 내용도 전혀 상관이 없고 A번, indeed, 정말로, that's correct,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말인데 have you 라고 경험을 물을 때 정답으로 체크할 수 없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 D번, 이 표현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12. How late are you open today? A. We're open till 5. B. We'll be closed tomorrow. C. I'm afraid it's too late now. D. I'll see you tomorrow. 네, 의문사로 질문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여러분이 이 표현을 알아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How late are you open today? How late? 몇 시까지 문 여세요? 얼마나 늦게까지 문을 여세요? 언제까지 영업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몇 시까지 문을 여세요? 정답은 A번, we are open till 5. 5시까지 문을 엽니다 라고 얘기하는 A번, we are open till 5 라는 말. A번이 정답이었고요. 여러분, open과 close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A번을 정답으로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We are close,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이때 5시에 문을 닫는데 전치사의 선택이 at이 돼야겠죠. close 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5시에 문을 닫습니다. A번의 정답으로 나온 5시까지 문을 엽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내일 문을 닫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C번은 시간이 늦었고 늦는 얘기에 대해서 또 아니었고 D번 헤어질 때 쓰는 우리 내일 보자 라는 것도 몇 시까지 영업을 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정답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A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13. What do you think of the new policy? A. I'm all for it. B. Are you sure? C. Is it time already? D. I thought so all along. 네, 13번 문제도 의문사가 나온 문장이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초반에 문제 2번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로서 What do you think? 이라는 말을 썼어요. What do you think? 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들으라고 그랬는데요. The new policy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좋다, 나쁘다 또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요. 정답으로는 A번, I'm all for it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I'm all for it이란 말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찬성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I'm all for it이란 말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으로 나온 거 B번 Are you sure? 정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B번 Is it time already?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D번 I thought so all along.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다 오답으로 뭐 좋다 나쁘다 찬성 반대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4. I've decided to immigrate to another country. A.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B. No kidding, you can't be serious. C. Really? There isn't anything to discuss. D. You can always confide in me. 네, 14번 문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I decided to immigrate to the another country라고 했는데요. decide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요. 앞에 나오는 decide라는 동사의 의미보다 뒤에 목적어로 따라 나오는 동사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요. decide 투부정사는 전혀 해석을 안 하고 미래 시제처럼 해석을 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immigrate라고 하면 이민을 가는 거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했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갈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문제 접근에 더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B번 No kidding. 농담하지 마세요. You can't be serious. You can't be serious. 농담이겠지. 설마 진심 아니겠지요 라고 얘기한 바로 B번이 정답이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A번이 정답으로 A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에서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특히 보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의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상대방 말에 동의한다라는 표현으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I can't agree more 이라고 얘기해서요. I can't agree more.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표현으로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그래서 이것도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That makes two of us. That makes two of us. 3번은 참 외우기 힘든 표현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네 번째,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라는 말. 바로 이 네 가지가 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되니까 꼭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C번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뭐 토론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오답이죠. D번 중요한 동사가 나왔어요. You can always confide in me. confide in me. 항상 저를 믿으세요. confide in, 믿다라는 의미로 신임하다, 믿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번도 정답이 될 수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정답은 B번이었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 1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5. Thank you for giving me a lift. A. I can't help you, sorry. B. It was the least I could do. C. It's because of your laziness. D. You certainly need some rest. 네, 잘 들어보셨어요? 15번에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을 찾는 거죠.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thank you라는 말에 대한 적절한 정답으로 It was the least I could do. B번, it was the least I could do.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걸요. 라고 이야기한 B번 정답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고맙다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표현이 간단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고맙다라는 표현에 대한 답변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no problem이 있어요. no problem이 바로 괜찮아요.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정답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think nothing of it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또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anytime 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it was the least I could do. 이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었고요. C번 같은 경우는 A번은 미안해요. 도와줄 수 없네요. 도움을 받고 나서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C번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D번, you certainly need some rest. 정말 당신은 휴식이 필요하네요. 라는 말도 정답이 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오늘 저와 함께 15문제를 Part 1을 풀어봤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풀고 강의를 듣는 거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점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